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요? 하나 우리가 또 빠뜨린 게 남북관계와 관련돼서도 주말 사이에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변상욱 대기자가 좀 맡아주시죠. 다이나믹 코리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해요. 정말. 지난 주말에 남북관계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죠. 예.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가장 치열했던 곳입니다.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드디어 뚫렸습니다. 예. 지뢰를 다 걷어냈고 그래서 남북 군인이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죠. 길을 내고 남북의 장병이 만나서 악수하고 뭉클했는데 뭉클하죠. 되짚어 보면은 이게 요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뉴스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9.19 평양선언이 있었고 그 부속 합의서 중에 군사 분야의 이행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군사 합의서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군사 합의서가 만들어지고 우리 정부가 10월 23일 날 이걸 비준해 가지고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이걸 통보함으로써 발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으려면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지는 전쟁 연습은 일단 멈추자. 그다음에 강력한 무기를 전방에다 다 배치해서 서로 맞서는 거를 뒤로 물려서 빼자. 중단하자. 재래식 무기를 조금씩 줄여 나가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에 진짜 평화가 오는 건데 군사 합의서 이행은 그러니까 그 첫 발자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보수 야당에서는 이러다가 한반도 안보는 어떡하냐 결단 난다. 걱정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걱정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또 문제는 갑자기 이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간의 철도 연결하고 현대화 사업하는 거는 이해할 테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해봐라 라고 북한 제재를 위반하는 거다라고 막질 않고 오히려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철도 협력 사업을 하려면 기름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도 들어가야 되고 각종 차량들도 계속 북한으로 들어가고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북한에 뭐 대주는 거 아니야라고 막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걸 유엔에서는 이해하겠다. 이 조치만큼은 남북 제재 문제에서 일단 뺀다라고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물자와 차량이 오가기 시작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좀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이걸 결의를 한 거 보면 이미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두 세력 사이에 그런 충돌의 위험은 거의 없는 걸로 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돌발적인 충돌이 혹시 있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두 나라 사이에 충분히 컨트롤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인정을. 아니 뭐 충돌의 문제는 충돌의 문제지만 경제 제재 강화했던 거 그걸 풀어주는 게 이렇게 해서 슬금슬금 다 풀리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이런 그런 걱정은 미국이 하는 거지 유엔으로 보기에는 아니라는 판단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 절차를 어느 정도 밟아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냐면 1990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때 동서 양쪽 진영에서는 핵미사일과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이 마주에서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풀었냐가 지금 남북이 어떻게 푸느냐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구촌에서 벌어진 군사 전략 무기의 어떤 감축을 보면 첫째, 맨 처음 등장한 건 파리 헌장입니다. 대결을 끝내고 이제 평화로운 시대로 간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9.19 평양선언하고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군사적인 신뢰 구축. 이게 스톡홀름 협정과 비엔나 협약입니다. 군사적으로 일단 서로 믿고 전투를 갖다 중지하고 훈련을 중지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협정이었고 그다음이 재래식 군사무기의 군축. 이걸 CFE라고 부르는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핵 군축, 전략무기 감축 조약. 우리가 흔히 스타트 1, 스타트 2 이렇게 불렀는데 아마 조금 기억이 나실 겁니다. 90년, 93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핵 군축.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밟아가는 절차는 유럽에서 서로 냉전을 일단 끝내고 핵 군축까지 가는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그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유럽에서 얼마나 죽었냐면 왜 우리가 흔히 유대인 600만 명이 처형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폴란드 사람과 러시아 사람까지 포함하면 1,700에서 1,8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그런 아픔을 딛고 이 사람들도 평화선언
군사협정, 무기 감축협정까지 다 끝냈거든요. 네. 우리도 남북 싸웠지만 우리는 유럽보다 더 잘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한민족이니까.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단 한번 가는 거죠. 가야 그러면 됩니다. 한반도 안보가 무너지면은 곧 위기 상황이 들이닥칠 거다라는 이런 지금 막 떠도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무지하게 많죠. 왜 비무장지대 남북 감시초소를 갖다가 부수는데 북한 것만 남겨놓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SNS에 돌아다니는. 그다음에 NLL을 무시하면은 서해 바다로 해서 한강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간첩들이 몰려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비행을 금지한다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정찰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면 그건 유엔군 사령부는 다 나가라는 뜻이냐 뭐냐. 유엔군 사령부는 그것 때문에 와 있는데 그걸 감시하려고 와 있는데 또 군사 공동위원회를 자꾸 열면 북한이 우리가 무기를 갖다 나름대로 현대화한다든가 이런 걸 계속 반대할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워낙 많은 거여서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초소가 지금 몇 개냐면 북한은 160개가 있어요. 비무장지대. 우리는 60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쪽 다 11개씩 폭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10개씩 하다 보면 우리는 6번 하면 끝나고 저쪽은 100개가 남는데. 그런 논리군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폭파해서 철수한 거는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것들 1km 이내로 바짝 붙어 있는 것들만 충돌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애자라고 해서 그걸 11개를 선정해 갖고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동수로 각각 10개씩 없애자 이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제일 가까이 붙어 갖고 문제가 될 만한 것. 그다음에 비행기를 띄우자. 전투 비행을 하면서 북한 지역을 관찰하는 걸 그만두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쪽이 그동안 계속 해온 거는 정밀 관찰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양쪽 간에 의심을 사게 되니까 없애자라고 하는 건데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